자, 3강. 자, 소멸되는 사유.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기억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넘어가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무신고 등을 하면은 정부가 결정해서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경과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하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 짓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간이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지나 중단은 소멸시효에만 사용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금을 못 부과하죠.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를 안 하면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10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그래서 원칙은 5년. 무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무칠내 7년, 사기부정은 10년, 부괴거래는 과로는 필요 없고요. 단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는 제척기간이 길어요. 15년, 10년. 참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뭐다? 몇 년이 없다. 5년, 7년이 없어요. 제척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고. 자, 그 다음 지방세 제척기간 똑같죠. 기본은 사기부정은 열받아요.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입니다. 7년. 똑같잖아요. 유효가랑. 다만 이게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취득세 내야죠? 근데 무신고했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원칙이 7년이에요. 무칠내. 그러나 기역, 니은, 디귿은 과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기역은 상속증여 원인. 제척기간이 길어요. 무신고했다. 그 다음 니은은 뭐다? 명의신탁.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했다.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디귿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죠. 역시 무신고하면 이것도 명의신탁이네요.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빼고는 전부 무신고하면 7년이다. 그리고 그 밖에는 5년, 그래서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단, 기역, 니은, 디귿,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 자, 그래서 5년 안에, 7년 안에, 10년 안에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세금을 납부하라고.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다? 돈 걷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숫자가 2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의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징수를 못하면은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오른쪽 244로 들어갑니다. 244.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박스에 나와 있죠?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5년 안에 걷어야 됩니다. 그러나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억 이상 10년, 5억이 안 되는 건 5년. 근데 원칙은 5년이에요. 5년 안에 걷어라. 그러나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5억 이상 국세는 10년이네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네요. 그죠? 자, 기산점 중단 정지. 그래서 우리가 중단 정지는 소멸시효만 쓰는 거야. 소멸시효. 그럼 원칙은 소멸시효는 몇 년 안에 돈을 걷어야 돼? 5년. 5년이 지나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년을 버텼어. 4년을 세금 안 내고 버텼네요. 그럼 몇 년 남았다? 1년. 그럼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버텼어. 그래서 못 버티게끔 중지사유가 있어요. 그럼 중지사유는 뭐다? 4년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 4년 버틴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새롭게 다시 몇 년을 시작하는 거다? 5년. 그리고 정지사유는 뭐다? 다시 새롭게 5년을 버티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간 있죠? 나머지 기간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는 거네요. 왜 중단 사유를 만들었을까요? 중단은 세금 낼 의사가 없는 자들이야. 세금을 띄어먹겠다고 의식하는 분들이죠. 조세 포탈. 그래서 중단 사유를 만들어서 4년을 인정을 안 하고 새롭게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기억, 고지서가 날라왔다. 1년 남았어. 그럼 다시 5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독촉장, 최고장이 날라와. 세금 내라고 다시 5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면 다시 5년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압류가 들어가. 근데 압류가 들어갔는데 뭐다? 재산이 모자라. 모자라면 모자란 거는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4개. 그 다음 정지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자들이야. 있는 자니까 뭐다? 나머지를 갖고 1년을 따진다. 기억, 분납기간. 그럼 이 1년 남았죠? 분납을 신청해.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6개월. 분납을 신청해. 예를 들어서. 그럼 6개월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1년을 버텨야 돼요. 분납을 6개월 신청했다. 그럼 6개월은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돼요. 그다음 분납기간 또는 징수, 유예를 시켰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세금을 늦게 내는 거죠. 세금 낼 의사가 있다. 자, 그다음 체납 처분을 유예시켰다. 뭐 사회행위, 뭐 연부연납,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건 정지사유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정지사유다. 다 기간. 근데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사유입니다. 딱 세금 낼 의사가 없는 자 4가지. 4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다? 중단사유가 아니라 정지사유입니다. 전부 기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책 교재는 없는데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소멸시효죠? 제척기간. 시작일을 알아야 돼. 기산일. 을 알아야 돼요. 원칙은 5년입니다. 둘 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 안에 부과해야죠. 그리고 소멸시효도 기산일은 원칙은 5년, 5억 이상 국세는 10년,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기산일은 제척기간은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결정하는 조세,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는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을 시작합니다. 결정하는 조세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원칙이 5년 안에 부과를 해야죠.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5년을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둘 다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한 날 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재산세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5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똑같아. 신고하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든 다 뭐다? 신고기한 또는 뭐다? 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둘 다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거는 뭐다? 이거 제척기간에 기산일 결정하는 세금, 즉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죠. 과세 기준일부터 따진다는 것. 나머지는 소멸시효 기산일은 신고든 납부든 전부 뭐다?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제척기간에 기산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3번 출제됐어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가 있다. 다음 날 하면 안 된다고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월 며칠부터? 6월 1일부터. 자, 이렇게 해서 소멸, 사유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할 게 뭐다? 10번입니다. 국세, 지방세의 우선권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건물입니다. 갑소유 건물에 을돌이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 있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 있고, 을돌이, 그리고 뭐다? 병돌이는 압류가 들어갔어. 압류가 들어가 있다고요. 즉 세금을 체납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니까 갑돌이 부동산에 과세권자가 압류가 들어갔죠?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잖아요. 그래서 압류하고 매각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죠? 강제징수비용. 그래서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다. 그럼 압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조세채권이죠?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피담보된 채권, 저당권, 전세권을 뭐라 그래요? 피담보된 채권.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입니다. 경합을 벌여요. 경합을 벌였을 때는 우선 순서를 정한다고요. 그래서 압류해서 매각되죠? 매각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는, 강제징수비는 항상 세금보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1순위의 1순위. 그래서 우리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뭐다? 우선 순위를 정해야죠. 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1번 국세 및 지방세는 뭐다? 우선권이다. 1번 국세, 지방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당연하죠? 자, 그래 박스. 그래서 세금도 조세 상호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를 세금보다 우선한다. 그 다음 국세. 그 다음 가산세가 있고, 가산세는 3순위예요. 그리고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가산금. 그래서 징수금의 우선 순서입니다. 징수금의 우선순위는
강제징수비, 그 다음 국세, 그 다음 가산세 따로, 그 다음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리고 연체이자, 가산금, 그리고 2번 조세채권 사이에도 우선 순서가 있어요. 담보가 1순위, 압류가 2순위, 교부청구가 3순위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담보와 압류가 부딪히면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죠. 자, 요것만 알면 돼요.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 경합을 벌였을 때는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조세채권을 뭐라 그래요? 법정기일. 법정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세금. 법정기일이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조세채권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빠른 거.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빠른 거. 저당권이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이에요. 세금보다 우선한다.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와 있네요. 그럼 빠른 게 뭐다? 빠른 게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뭐다?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 전에 저당권이면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럴 때는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빠른 거네요. 근데 이렇게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조세채권은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뭐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뭐다?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항상 우선나는 조세고 신고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죠. 이거는 뭐다? 저당권 등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한다고요. 빠른 것을 우선하고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있겠죠. 이거는 저당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우선한다.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우선한다.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한다. 그럼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다? 245쪽. 피담보된 채권의 우선. 별 딱 붙여요. 피담보된 채권의 우선. 1번 법정기일 전. 전에 뭐가 먼저 와 있다?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서 담보된 채권이 국세, 지방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이렇게 법정기일 전에 국세, 지방세 전에 저당권 등이 먼저 와 있으면 저당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다만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는 항상 뭐다? 1순위예요. 세금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우선하죠. 그럼 법정기일이 뭐냐? 조세채권이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보통징수,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이에요. 발송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다. 자, 그럼 지방세.
자, 지방세 나와 있죠. 법정 기일 전에 뭐가 와 있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쭉 나와 있죠. 확정일자를 갖춘 이런 거 쭉 나왔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는 뭐다? 법정 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1순위가 뭐다? 1순위는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그 다음 2순위가 뭐다? 2순위가 뭐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뭐가 있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그 다음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이런 거는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그 다음 2순위는 먹고 사는 비용, 최저, 생계비, 3개월치 임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금은 우선한다. 참고로만 알아두고 중요한 거는 2번 별 다 붙이라고요.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국세 지방세가 항상 우선한다. 자, 재산세. 그 다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맞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신고하는 세금으로 바뀌어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자동차란 재산에 부과됐죠? 이것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도 재산에 부과됐네요. 상속세도 상속이란 재산에 부과됐다.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국세는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다. 그럼 항상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을 찍으면 답이네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저당권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 배당받고요. 자, 그 정도. 그래서 3번 나와 있잖아요.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은 배당을 먼저 받죠. 단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하지 않아요. 소액임차보증금,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상가도 마찬가지고 2순위고 최저 생계비, 먹고 사는 비용이네요.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 세금이라고요. 자, 임금 채권도 뭐다? 체납처분비 3개월분 이런 거. 세금보다 3개월분 임금 채권 또는 뭐 3년치 퇴직금, 뭐 재해 뭐 보상금 이런 거.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자, 246쪽 박스만 알면 돼요. 박스 나왔잖아요. 항상 시험은 뭐만 나와? 법정기일 전, 법정기일 전지, 훈지 잘 봐야 돼요. 순서. 법정기일 전이냐 후냐 꼭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자, 법정기일 후네. 자, 공익비용, 체납천문비는 무조건 1순위. 그 다음 2순위는 소액 임차보증금 3개월치. 그 다음보다 당해세. 이게 3순위예요. 이게 3순위라고요. 그 다음 4순위가 뭐다? 지방세 또는 국세가 되겠죠?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법정기일 전이니까 지방세고, 그 다음 피담보된 채권, 그 다음 기타 임금 채권, 일반 채권. 그 다음 법정기일 후니까 1순위는 체납처분비, 2순위는 뭐다? 소액 임차보증금, 3순위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리고 지방세. 그럼 재산에 부과된 조세와 지방세가 부딪히면 뭐다?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뭐다? 체납처분비. 2순위가 뭐다? 소액임차보증금. 3순위가 뭐다? 조세채권이에요. 조세채권.
그 다음 내려와서 피담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른쪽이에요. 법정기일 전. 전자가 들어갔어요. 1순위, 2순위는 똑같아. 3순위 똑같아. 3순위 똑같아요. 4순위는 뭐다? 대양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상가주택 임차보증금 그리고 피담보된 채권과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아요. 그 다음 기타 임금 채금. 중요한 거는 지방세가 6순위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1순위는 공익비용, 2순위는 소액임차보증금 등 3순위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다음 뭐다? 피담보된 채권이라고요. 대양 일자를 갖춘 상가임금, 그 다음 3개월이 넘어가는 임금, 그 다음 6순위가 기타 임금 채권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 1순위는 체납처분비, 2순위는 최우선 면제권, 3순위는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럼 재산에 부과되지 아니하는 세금은 6순위로 떨어져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즘은 출제를 여기까지만 출제가 된다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요약집을 잘 보시고 그 다음 한 장짜리로 아웃라인 포인트 정리가 들어갑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 장짜리로. 자, 1페이지. 자, 조세정리 2. 업된 프린트입니다. 자, 요약집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 마무리는 한 장으로 하자. 한 장이 이해가 안 되면 요약집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기본서, 절차가 요약집, 그 다음 한 장짜리네요. 자, 1페이지 보면 꼭대기, 조세정리 2.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나와 있네요. 5개, 항상 5개 위주로 본세. 자, 그럼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지방세니까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구. 재산세는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시군구. 단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답이 등록면허세네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다. 국세는 납세지는 사람 따라다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단 양도세를 보면 항상 주소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네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나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잖아. 소재지. 그래서 빚자가 들어가면 종부세든 양도세든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왼쪽은 제목이에요. 왼쪽 까만 거 제목. 자, 오늘 뭐 배웠어요? 왼쪽 제일 아래. 자, 제일 아래 밑에 면세점 소액징수 정태도 배웠잖아요. 면세점은 취득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가액이 50만 원이야. 꼼수 버리니까 몇 년 이래를 갖고 50만 원 이하를 따진다. 1년. 여러 건이라도 한 건 1년. 그리고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최저세액제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을 징수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천 원 미만 징수를 안 해요. 그러나 국세는 XX 이런 제도가 없다. 지방세만 쓰는 거네요.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최저세액제,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다시 와요. 물납, 분할납부 나와 있네요. 물납은 과로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1000초가. 일명 물천지예요. 자,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 자,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그럼 부동산은 관할 구역 안에. 그럼 분할납부는 얼마 초가? 250초가.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네요. 숫자 250, 250, 1000초가 이어가야 돼요.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된다. 2개월, 6개월은 종합부동산세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납, 분할납부 관계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 뭐를 배웠어요? 왼쪽에 오늘 배운 거 성립, 확정, 소멸 나와 있죠?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으니까 추상적이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과로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확정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6월 1일.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만 결정할 때 확정되고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은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자, 그다음 양도세는 원칙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이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할 때 성립한다가 아니라 확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하고 자, 재산세 옆에 사주가 뭐라 그랬어요? 자, 재산세 아래 사주. 사업소분 주민세는 7하나, 일반 부동산은 6하나고 사주,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7하나입니다.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아까 어떻게 배워서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럼 재산세는 언제 성립해? 6월 1일. 똑같이 6월 1일 날 성립하는 거예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는 언제야?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날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확정됩니다. 자, 왼쪽 제일 아래. 자, 소멸사유 5개가 있어요. 납부 충당, 납부 충당, 납부 충당. 그럼 3가지는 어디에 나와 있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제일 아래 나와 있잖아요. 부가,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 시효 이렇게 5가지가 소멸 사유죠. 그럼 소멸 시효는 뭐다? 원칙이 5년. 자, 옆에 하얀데 적을 수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거 5억 이상의 국세는 몇 년 안에 걷어야 돼? 10년. 10년이 5억 이상. 국세 5천 이상은 지방세죠? 10년. 옆에 안 적은 분들은 적으라고요.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 5천만 원 미만은 5년. 그러나 5억 이상 국세는 10년.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5년, 10년을 분석해야 돼요.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지방세. 국세는 5억 갖고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내려와요. 제일 아래. 자, 왼쪽. 자, 그럼 제척기간 3가지. 연수 알아야죠? 제척기간 연수. 제일 아래 나왔잖아요. 제척기간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 무칠래, 왼쪽 제일 아래. 사기부정은 열받아요. 10년, 제척기간의 연수. 5년, 7년, 10년.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요약을 딱 했네요. 자, 그 다음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뒷장으로 들어가면 프린트를 분석하세요. 꼭대기. 취득 관련된 조세.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보유 관련된 세금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 관련된 세금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5개는 상식이라 그랬죠? 취득 관련 2개, 보유 관련 2개, 양도 관련 1. 자, 그럼 이제 옆에를 봐야죠? 옆에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네요. 그럼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40이 붙어요. 그러나 신고 없이 매각하면은 중가산세가 붙어요. 80%. 그래서 이 80%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한도가 75고, 75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똑같다고요. 1일 10만 원당 25, 0.025%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3% 깔고 갑니다. 가산금.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안 나와요. 3% 깔고 가. 언젠가는 납부하죠? 그럼 납부할 때까지 중과상금이부터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단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세는 국세네. 자, 국세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인하됐어요. 0.0 둘둘로. 그래서 둘둘을 붙여서 신고불성실을 붙여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자, 양도세를 신고 안 하면 10%, 20%, 40% 붙죠. 그럼 하루에 0.0들도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 후. 그럼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어요. 3%. 이 3%를 납부지연가산세. 언젠가는 납부하죠. 언젠가는 납부할 때까지 역시 1일 0.022씩 5년간 붙어요. 얼마 미만은 붙지 않는다? 150 미만은 붙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부가세가 있네요. 왼쪽 까만 거. 납부세액과 감면세액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만 잘하면 끝나잖아요. 농특세 10%, 20 하면 큰일 나요. 2%에 10이 붙는다. 2%에 10. 그럼 지방교육세는 위에 2% 적용했으니까 2%를 뺀 여기에 20이 붙어. 그리고 감면받으면 농특세 20%가 또 붙어요. 농특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이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납부세액에.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에. 그리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부가세, 납부세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나란히 기재해서 날라오는 병기세입니다. X가 뭘까요? 감면세액은 없어요. 매년 내는 세금은. 자, 그 다음 종부세는 농특세 20%가 붙어요. 납부세액에. X가 뭘까요? 감면세액이 안 붙어.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요. X가 뭐다?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 감면세액에 농특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이에요. X, X, X 세 개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내려와요. 다시 중간에.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 관련 부가세 아래 왼쪽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것은 개인지방소득세죠. 취득 보유시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 보유시만. 그 다음 보유양도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고, 가운데 취득 뛰고 양도는 사고 팔고 소유권 인지세. 그 다음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 있는 것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 또는 부가가치세 참고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 양다리 걸쳐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취득, 보유시만 하면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시만 하면 종합소득세 10% 지방소득세, 취득, 양도는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것은 농특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꼭대기. 꼭대기 봐요. 자, 꼭대기 쭉 보면 나와 있죠? 자, 재산세, 종부세가 나와 있잖아요. 보유 관련된 조세예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꼭대기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변제받는 거죠. 재산세 밑에 또 있잖아.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항상 우선나는 거다. 종부세도 우선하고. 그래서 우선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 그럼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야? 한 번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우선하지 않죠. 그래서 우선하는 조세는 재산세, 종부세,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징수금의 순서, 세금을 징수하잖아. 그럼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꼭대기 왼쪽에 체납처분비가 1순위, 그 다음 지방세가 2순위, 3순위가 뭐다? 가산금. 그 다음 조세 상호간에도 우선 순서를 정해놨죠. 오른쪽 1순위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뭐다? 교부 청구. 오른쪽.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등,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은 옆에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저당권 등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징수할 때 가장 1순위가 뭐다? 체납처분비, 2순위가 세금, 지방세, 3순위가 가산금, 그리고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1순위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해봤네요. 참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강의하니까 좀 어설프네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PPT로 좀 강의를 합니다. 그죠? PPT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벌써 요약집 강의가 들어가니까 기본서 볼 필요 없다. 어차피 10개 맞힐 거예요. 요약집만 잘 봐도 12개 맞는다. 단 고득점 15개를 맞을 분들은 기본서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요약집 강의하면서도 깊은 내용을 알려면 기본서를 봐주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도 요약집 보고 이거 한 장짜리 보고 제가 지난번에 모든 그 세금별로 핵심 정리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좌우지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열공에서 반드시 10월 달에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요약집 첫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